킬로미터당 운송 단가 계산해주고 출발지와 배송 장소를 찾아서 바로 거리까지 입력해 주게 됩니다. 거래처가 50개든 100개든 바로 집어넣고 계산하게끔 한 후에 큰 문제가 있는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만 해줘서 바로 자료 제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업무 효율이 거의 10배 이상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 사진 집어넣고 프롬프트, 야 이거 내 사진인데 나 AI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AI 공부의 중요성이라는 4컷 만화를 그려줘. 대사는 전부 한글로. 챗GPT에게 요청했더니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이거 내 사진이야 라고 적은 이유는요, 가끔씩 다른 사람 사진 도용했다고 해서 그림을 안 그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 사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웹툰 작가님들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작업을 요거 3분이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관리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공지사항, 엘리베이터 공지사항을 만화로 만들어서 전달하신다면은 내 얼굴도 노출될 필요도 없고 훨씬 더 부드럽게 어떤 공지를 전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잼미나이로 한 거예요. 잼미나이로 똑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서 해봤더니 조금 더 실사처럼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잼미나이로 옮겨갔던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 잼미나이는 이거 4컷 그리는데 2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챗GPT가 3분 걸렸는데 잼미나이는 20초, 30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벌써 10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잼미나이를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자료들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화책 만들어서 아마존에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도 저희 교육생들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내 컨텐츠 만들어서 발행도 해보시고, 지금 저작권 문제들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저작권 협회 쪽이랑도 같이 토론 및 회의들도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기준에서는 AI로 만든 작업물들은 공공재, 즉 뭐 내 거라기보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컨텐츠로 돼가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좋은 프롬프트 어떻게 명령할 것인가 입니다. 자, 만약에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내 질문이 잘못됐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요 4가지.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구조화된 질문. 두 번째는 신뢰성, 전문성 있는 자료를 첨부하기. 세 번째는 좋은 사례나 역할 주기. 네 번째는 단계적으로 질문하기. 자, 이 4가지가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 유효한 방법들입니다. 자, 뒤에서 하나씩 예시를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구조화된 질문입니다. 자, 부산 2박 3일 여행을 갈 거야. 일정을 짜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친구한테 질문할 때는 충분히 좋습니다만 챗GPT나 잼미나이는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처럼 다음 조건을 반영해줘 해서 30대 여성 2명이서 가고 숙소는 해운대, 맛집 위주로 이동할 거야, 대중교통만 사용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내 상황을 적어주셔야 된다. 자, 제가 쉬운 예시로 여행을 보여드렸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지를 하거나 할 때도 우리는 뭐 아파트 몇 단지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에서는 뭐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주면 좋겠어. 내 의도와 방향성, 목표를 정확히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안내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RAG, 검증된 자료를 첨부하는 겁니다. 기사 링크나 전체 기사 글씨를 붙여넣기 해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제가 강의하기 전에 변호사님이 강의를 하신 거 제가 조금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법령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자, 그런데 예전 데이터들만 학습이 돼 있을 때 질문하면 예전 거에서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에 나온 법령들이 학습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들이 정리된 자료만 있으시다면 집어넣고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의 법령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변호사,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지침 이런 거 관리하는 업체나 단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내용들만 업데이트를 계속 바로바로 시켜주는 작업을 이 검증된 자료 첨부하는 RAG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역할 부여입니다. 너는 10년차 여행 가이드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당연히 너는 주택관리사야 라고 역할 부여하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면 나는 주택관리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가장 효과적인 프롬프트인 이유는 굉장히 짧아요. 내가 입력하는 게 굉장히 짧은데 답변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부여는 꼭 잊지 말고 입력하시라는 거 안내해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단계별 질문입니다. 자, 지금 시점 기준으로 잼미나이와 챗GPT는 거의 IQ 140에 육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답변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나씩 나누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답변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더 높은 수준의 답변을 얻고 싶다 하시면 질문을 하나씩 나눠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피곤한 이유를 분석해줘 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의 옵션을 전부 다 같이 질문하셔도 답변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지만은 하나 질문하고 하나 답변 받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해주는 게 답변의 수준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친구한테도 동시에 3-4개의 질문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는 게 답변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추가된 한 가지 방법을 더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00회 넘게 강연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강사님, 존댓말 써야 돼요? 반말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반말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말이라고 그래서 예의 없이 또는 무례하게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댓말을 쓰다 보면 앞뒤 말이 필요 없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가능하면 좀 잘 작성해 주세요. 이런 필요 없는 말들을 전부 다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고서 작성해, 보고서 분석해, 행동 강령 분석해, 이렇게 해야 될 것만 명확하게 했을 때 정확도의 차이가 5% 정도까지 날 수 있다. 5%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효율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만 작성할 수 있는지 프롬프트 작성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습을 해볼 텐데요. 프롬프트 기초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이미지 생성해 볼 거고요. 세 번째 OCR을 활용해서 텍스트 요약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먼저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카메라, 일반 카메라 기능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그 다음으로 제가 QR을 띄워드리면 QR을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담아주시면 아래쪽에 링크가 뜰 거예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카톡방으로. 자, 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QR로 해주시면 되고요. QR에 카메라 화면 맞추면 링크가 이쪽에 뜰 겁니다. 요거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눌러서 채팅방 참여하기 누르시고 비밀번호 1234입니다. 비밀번호 1234. 자, 한번 들어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 사진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1234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반 카메라 기능을 켜시고 QR 비추시면 됩니다. 자, 안되시는 분들은 이 보조 강사님이랑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안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QR이 막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QR 막히신 분들은 QR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아직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쓰세요. 데이터. 와이파이를 끄시고 데이터를 하면 바로 또 카카오톡이 열릴 겁니다. 저 QR코드를 이렇게 쭉 진득하게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노랗게 링크가 떠요. 그 노랗게 링크 뜬 걸 누르면 되는데 지금 와이파이가 여러 명이 접속하다 보니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와이파이를 끄시고 데이터만 하시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카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삼성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와 아이폰에서 받으실 수 있는 잼미나이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잼미나이 설치. 자, 여기 왼쪽에 있는 QR코드가 잼미나이 설치로 바로 가는 겁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신 링크를 눌러서 설치하셔도 되고, QR이 잘 되시는 분들은 QR로 바로 잼미나이 설치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네, 돼 있는 사람도 이 QR로 한번 접속해 보시면요, 잼미나이가 열려질 거예요. 잼미나이가 바로 열려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 아직도 잘 안 열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그 QR이 맞는